우리 인간은 다 뇌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근데 자기 이해,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도 추구해요. 네. 이게 부업이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업에 주로 관심이 있고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이 부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업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의 어떤 목표는 우리 인간사의 서열이 있잖아요. 위계와 서열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 나중에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요. 네. 뭐예요? A는 이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올바름이라든지 그다음에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해요. 이익 생존.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아. 생존해야지.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인간 세상이. 스타일.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요. 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지방선거를 예를 들면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될 거잖아요. 공선에서. 후보만 되면 당선. 그렇지. 그리고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니까 친명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은 이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대기에 딱 좋은 네, 그러고 이제 B그룹이 커져요. 근데 정치인들 얘기고 네.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은 A가 많아요. 가치. 그렇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바람직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글쎄로 이 사람들이 소수처럼 보여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의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왜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B에서 내가 B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죽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비평가 중에도 A에 속한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의사를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냥 100% 가게 되면 이 A가 난리가 날 거야.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달리 지지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지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눈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을 찍어줄 수도 없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대통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 지표에는 안 나타나요. 이 코어 지지층은 이 A그룹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는 표도 안 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해되니까. 자기가 해왔던 야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 본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개파네 결국. 그렇죠. 개파 대결은 아니 정당에는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파까지 아니더라도 친서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저는 느끼냐 하면 자기 주변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가고는 민심의 향배를 알아차기 어려워요. 이해찬 대표님이 그 연배의 선배 정치인들 중에서 원로들 중에서 제일 초롱초롱 하시거든요. 제가 보면은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서핑을 엄청 하세요. 웹서핑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유튜브 접속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시고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민심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밀착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더 많은 데이터를 계속 획득하는 거 말고는 지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당대표나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게 있어도 공개적으로는 절대 말 안 하신다고요. 따로 상의를 하죠.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의견을 그대로 다 이제 당대표가 받아주지는 않지만 자신의 견해가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그럴 때는 공개 안 한다고요. 그게 맞죠? 예, 옳고 그름의 잣대를 아웃소싱한 게 문제였어요. 조중동과 보수 언론 쪽에서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지? 그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언론들이 막 써대면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크 파워가.
이 나의 마이크 파워를 활용해서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당원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보수 언론에서는 실제로 엄청 많이 받아서 그럼 소심파라고 딱 타이틀을 붙여줘. 국민들 일반 여론이 안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약간의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주려고 그러고. 그럼 여기를 갈라치기 하려고. 갈라치기 심합니다 지금부터.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갈라치기 말씀하셨는데 그 갈라치기가 지금도 언론을 중심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뭐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기를 했어. 내가 무슨 국가의 강제 권력을 동원하는 의사결정권자이기를 해. 네. 나는 내가 한 말과 글의 합리성, 일관성, 정합성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종편이나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 이걸 가지고 무슨 우생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듣고 말을 하세요. 듣고 내가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 나눈 거고요. 이 시인은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늘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지 않을까. 네. 어느 쪽. 그래서 공감하면서도 제한하죠. 내가 어디까지 뭘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마더 데레사스라면 안 되고 기회 있을 때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시가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C가 제일 많지 않아요? 전 상식적으로 C가 제일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정치권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권에는 약간의 그 A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규모의 C가 있고요. 근데 B가 제일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세요. 재래 언론에서 특히 유튜브도 일부 그렇지만 명청 대전이라 그러잖아요. 친명 대 친청의 대전이래요. 이번 네. 오는 8월 전당대회가 그거는 완전히 허구거든요. 분열 직동이고. 근데 그거를 받아 안고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비평가들이 그 풀영상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ABC에 관한 것도 제가 비평가들 한 20명 봤는데 그중에 딱 2사람 빼고는 안 봤어요. 보고도 그렇게 말했으면 거짓말쟁이들이고요. 혼탁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비평가지 사실은 정치인들이에요. 대부분이. 또는 정치 집단, 특정 정치 집단과 엮여 있는 사람들, 이미 출마 전력이 있거나 뭐 앞으로 기회만 생기면 출마하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극도로 무책임한 비평들을 하고 있고요. 비평이 아니고 배설 수준이에요. 거의. 자기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거예요. 그런 비평들이 넘실거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된 평가들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다. 뉴스원인가에서 그 어떤 국무위원과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문자 주고받은 거, 뭐 합당론에 대해서 미략설, 타격거리 이런 거 주고받다가 사진 찍혔잖아요. 그 뉴스원인데 그거는 문자 칸만 이렇게 보였지. 그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그 의원이 누구인지 끝내 안 밝혔습니다. 어느 쪽이 밝힐 책임이 더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언론이나 이 비평가들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 안 돼요? 골고루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너무너무 선택적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정치인들하고 비평가들 벤다이어그램에 ABC로 그렸을 때 B들이 하는 거는 비판 거의 안 합니다. B들이 하는 거는. 보도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론장은 이미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들과 그다음에 특정한 정치 집단과 얽혀 있는 비평가들과 여기들이 너무너무 다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조건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비판의 잣대를 골고루 쓰라.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은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네,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에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거.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파를 지지하는 그냥 글쟁이에요. 네. 그리고 가끔씩 방과후 테러리스트처럼 나와서 비평 한 번씩 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의혹에 좋은 게 많은데 과거에 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 정치인을 숭배하지 말고 지지하기만 하라고. 정치인은 도구라고. 나는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네.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거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근데 지금 신명 깃발을 들고 막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대통령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러니까 대통령 욕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고 지지하면 대통령에 맞게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돼요. 저처럼 밖에서 평론하는 놈처럼 하면 안 돼요. 여당의 주요한 정치인들은. 저는 막 해도 상관없어요. 반명으로 몰렸는데 뭐라고 하면 어때.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받침한다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대통령께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지지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말과 글을 쓰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제 말에 동의해주고 제 글을 좋게 봐주면 제가 영향력이 좀 생기는 거고요. 저희 말과 글이 사람들의 공감을 못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권력이라고 안 그래요. 네.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 인플루언서지 제가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비평하는 사람 말과 글로 생활하는 사람의 책임은 비판. 자기 말과 글의 정합성 일관성, 합리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틀린 말 했어. 너 나쁜 소리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말 그랬으면 제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비평하는 사람의 책임성이에요. 네. 그거 말고 나보고 뭘 어찌라고 책임을 뭘 지라는 거야? 근데 걱정이 좀 되죠 사실은. 어떤 부분이? 예.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하중이 너무 많이 네. 가고 있어서 예. 사람인데 똑같은 예.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무슨 계곡에 불법 시설 정비하는 문제까지 벌써 3번씩이나 얘기하고 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좀 걱정이다 그런 건 있어요. 장관들이 대통령보다 더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좀 걱정되는 점이에요. 예. 그건데 스타일은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 스타일 그렇게 예. 하더라도 예. 장관이 그보다 더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장관. 예. 장관들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이 행정하는 이번에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매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죠. 이 검찰 개혁 예. 이 수기 과정에서 말씀이시죠. 예. 아니 입법 예고 주체가 장관들인데 예. 왜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도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했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원래 이렇게 뭐가 찬반 양론이 충돌하고 예. 국민 의견이 좀 엇갈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총대를 메고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검사가 뭘 어찌라고. 그참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 개혁 주장하는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그런 건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예.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넣을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시험, 지금은 이제 로스쿨 마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그걸 해서 일정 정도 하고 난 사람을 뽑잖아요, 검사로. 법률 전문가를 뽑은 거잖아요. 예. 근데 경찰은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을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잡아넣어야 돼 이래서 갖고 왔으면 이건 수색해야 돼, 뒤져야 돼 이렇게 가져왔으면 진짜 높은 수준으로 국가에서 공인한 법률 시험을 본 검사들이 앉아서 이건 안 돼.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압수수색 영장 안 나와. 그리고 이거 지금 증거인멸 의뢰도 없고 증거 다 갖고 왔네. 이 사람 보니까 주거도 일정하고 직업도 확실한데 왜 구속하려고 그래? 이거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할 거야.
이거 해주라고 만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했어요. 예. 제가 처음에 헌법을 볼 때 대학 들어와가지고. 근데 실제 현실을 보니까 검사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특수부 같은 데서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는 그렇죠. 특수부는 검사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 이거 형사부는 검사죠.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법률 전문가를 뽑아서 법률가를 뽑아서 검사를 시킨 거는 예. 법리적으로 엄격히 검토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수사기관들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자유, 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검사제도를 뒀는데 예. 실제 우리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해왔냐? 저는 전혀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맞아 맞을게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검경 수사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는 그 전에 2002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예. 아주 완화된 말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수사 기소 분리였어요. 내용은. 근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욕을 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이 요구가 수십 년째 나온 이유는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독재 정권 앞잡이질을 하고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지가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검찰 걸 휘두르니까. 이게 단지 어떤 특정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정 질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 요구가 나온 거거든요. 예. 때로는 귀도 어두워요. 그래갖고 우리가 들으면 분명히 이거는 바이든인데 그거를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요. 예. 다른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누군지 찾아내는데 예. 자기 편이 범죄 혐의자로 이렇게 얼굴이 비디오에 나오면 예. 저기 못 알아봐. 눈이 예. 나빠져가지고 마음씨도 나빠요. 심보도. 물론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현재의 시스템이 이런 검사들로 하여금 출세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생각해요.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서 특별히 부작용이 난다 이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건 경찰이 수사를 하건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를 그냥 가져가더라도 이 수사권 남용이나 또는 암장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더 해야 되는데 예. 분리된 조건에서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조건에서도 수사 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또 막아야 돼요. 그거 장치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 우려가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좀 남기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명분으로든 예. 남겨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원래 이게 이번에 같이 결정했어야 돼요. 예.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라는 새 집을 짓는데 예. 그렇잖아요. 공소청에 얼마만한 인력을 둘 것인가를 예. 결정하려면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살고 식구가 몇인지를 결정해야 주택을 설계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걸 하나 남겨놓고 몇 명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몰라. 예. 그래서 식구가 몇이 필요할지 아직 확실치 않아. 그런 상태로 지금 공소청 중수청법을 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공사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요. 예. 이게. 예.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나마 이 정도 관계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공사 순서가 잘못되긴 했지만 해야죠. 예, 이제. 거기 수사권을 안 남긴다는 원칙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예. 그 조건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수사권을 남기려면 집 구조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바꾸긴 좀 어려워졌지 않나. 근데 그전보다. 이것도 생각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게 한쪽에서 이거 역시 이제 앞으로 수기 대상이라고 보는 쪽이 있는 것 같고 또 네. 당의 어떤 민주당의 지금 일반적인 그 다수파를 보면 이건 수기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뭐 토론거리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뭐든지 누구는 한쪽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 토론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큰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예. 뭐 잘 가리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 하나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삶에 중요한 게 그거 말고 어떤 비평가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그럼 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막 나서서 막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요번에 이제 비평하시고 한번 또 뜨거운 바람이 지나갔으니까요. 지나간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 지나간지 안 간지 모르겠고요. 내일 예. 아마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은 아주 무자비한 형태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거는 없는데 예.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 이제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파묘 그래가지고. 예. 그게 왜 그렇다는 어떤 의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내부자로 보는 거예요. 내부자로 어떤 한 세력의 예. 일부러 본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있잖아요. 문조 털레유. 예. 원래는 처음에 문조 털레에다가 네.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에 뒤에 추가돼서 그 세력의 문조 털레유가 일부로 됐는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예. 제가 몇몇 유튜브 채널, 정치 채널들도 눈여겨보고 예. 있고 그 채널들이 오래된 채널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좀 그 동영상을 시계열적으로 봐서 예. 분석하는 중인데 몇 군데는 눈에 잡히더라고. 작년 12월부터였어요. 예. 12월부터 그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몇 개의 정치 비평 프로그램들 조회수도 많지도 않고요. 예.
구독자도 10만도 안 돼요. 예. 되게 5만, 6만 예. 정도 되는 예. 데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예. 비롯해서 몇 군데 커뮤니티 이런 데들이 그거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걸 해요. 예. 그 이해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정치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요. 예, 작가님은 어떤 플레이어의 일부로 믿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가 손잡고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예. 그런다. 이런 망상을 하고 그걸 있는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조국 씨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 일을 많이 예. 겪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예. 저는 잘 아는 사람으로서 권하지 않는군요. 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친문 부활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이런 말들이 예. 친문 중에 부활을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문 대통령이 다시 대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무슨 창번 지낸 사람들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부활하려면 무슨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죽었죠? 죽은 사람 조국 하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너네 편 먹고 조국이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지라고 의심하면서 그 망상을 가지고 저와 김어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